네, 안녕하십니까. 육동일의 자취펀치. 오늘은 그 남북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 남북 간의 일촉즉발의 대치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고위급 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만, 우리 국민들은 지금 그 회담 내용의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목함 지뢰에서 비롯된 그 일련의 남북 간의 대치 상황을 보면서 그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그 북한이 그 대북 우리 심리전이라고 하는 대북 확성기를 통해서 대북 심리전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을 그 북한이 대단히 부담스러워한다. 이 부분에 북한의 그 아킬레스건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것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내부 그 모순, 그 내부 취약한 체제 문제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과 비교해서 엄격한 이제 국력의 차이가 확인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또 김정은이가 그 세습을 했지만은 이 3대 세습에서 비롯된 이 체제의 불안정이 아직은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그 대북 확성기 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또 남북 회담에서 큰 그 이슈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번에 일련의 이 사태를 지켜보면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굉장히 성숙해졌다. 지금 북한이 노리는 전략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남북의 혼란을 이제 가중시켜서 남남 간의 갈등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저들의 속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우리 국민들이 전쟁 공포 속에 사재기를 한다든지 또는 그 내부적인 혼란 또는 우리끼리의 어떤 갈등을 일으킨다면, 그거는 북한이 노리는 바라서 전쟁을 하고 말고를 떠나서 남한이 굉장히 혼란과 위기에 빠져들 수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그만큼 이 성숙한 의식을 가지고 의연하게 이 남북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그것은 저는 이 북한이 취하고 있는 이 전략과 전술에 상당한 차질을 빚는 우리 대처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우리가 그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지방자치를 통해서 전국이 상당히 안정이 될 수 있었다는 것도 이제 하나의 그 토대, 그 기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북한은 이제 화전 양면 전술, 저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는 전쟁에 일으키겠다는 그런 준전시 상태까지 가져가면서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이제 하나의 전략, 동시에 화해적인 제스처로 대화를 하겠다는 그런 이제 이 두 가지 양면 전략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 국가와 우리 정부와 우리 국민들이 차분하게 대처하고 있다. 또 통미 복남이라고 할까요? 저들은 우리를 제껴두고 미국하고 항상 그 협상을 하려고 하고 또 거래를 하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 한미 간에 공고한 그 안보 그 전략을 가지고 대처하기 때문에 저들에게 상당한 지금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남북의 대치 상황이 어찌 됐든 그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각오에 따라서 잘 정리될 것으로 보고, 저는 여기서 다만 이 대치 상황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계제에 남북 간의 이 통일의 문제를 우리가 한번 적극적으로 생각할 때가 됐다. 오히려 또 남북의 통일의 문제에 대한 확고한 우리가 의지가 있을 때 비로소 이러한 남북 대치 상황도 더 적극적으로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저는 오늘 이 남북의 통일 문제, 그리고 그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자세, 또는 그 자치펀치와 관련돼서 그 통일의 지방자치는 또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이런 문제를 잠시 짚어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 설명을 위한 자료를 좀 준비했습니다만, 저는 이제 여러분과 같이 몇 번에 걸쳐서 좀 말씀을 좀 나누고, 또 제가 연구하고 생각한 것을 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 통일에 대한 과제, 그리고 우리의 그 준비, 지방자치,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통일과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국가를 혁신시키기 위해서 또 우리는 어떤 과제와 또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이런 내용들인데, 오늘은 좀 몇 가지만 발췌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런 남북 대치 상황을 비롯해서 이 통일에 대해서 우리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말하자면 통일에는 통일에 대한 비용, 통일에 대한 전략, 통일에 대한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겠지만, 가장 선행돼야 할, 또 짚어봐야 할 첫 번째 전제 조건은 통일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통일을 우리가 꼭 해야 되는지, 또는 한다면 언제 해야 되는지, 또 누가 주최해야 하는지, 이러한 것에 대한 생각들을 우리가 모으고 또 생각을 나누고, 그렇게 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줄곧해서 이 무력 통일론을 가지고 대남 전략을 해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연방제도 주장을 했다가, 이제 2000년대 이후는 이 체제, 이 정부의 통일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북한 정권이 이렇게 전략 전술의 변화 속에서도 저들이 원하는 한 가지 목적은 이 분단의 유지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통일보다는. 그래서 북한의 저와 같은 분단을 고착화하고자 하는, 말은 통일을 주장하지만 자기네들의 방식의 통일이 아니면 분단을 고착화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3대 이 세습체제가 진행이 돼도 이런 것을 읽을 수가 있고요. 반면에 우리는 이 통일의 방식이 가급적이면은 우리 이 남한 체제로의 통일, 다시 말해서 이 점진적인 합의 통일로 가든지, 아니면 북한의 급변한 사태 후에도 남쪽에 흡수하는 통일의 방식을 지향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번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통일은 대박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가 올해 광복 70주년입니다만 진정한 광복은 통일이 돼야 이루어진다, 이런 우리의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통일은 대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절로 대박이 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통일을 철저히 준비하고 또 여러 과제를 풀어갈 때 대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우리 국민들의 통일 의식 여론조사들을 보면, 작년에 이제 했던 이 의식 조사인데요, 우리 국민들이 통일의 이익보다 비용이 더 크다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절반가량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통일은 많은 비용이 들고 또 통일이 가져오는 성과가 비용보다 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견해가 통일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통일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있는데요. 이 탈북자들의 경우에 이 북한 주민들은 통일을 절대적으로 원한답니다. 예, 이 4분의 3 이상, 75% 이상이 이 통일을 원하고 있고, 또 반면에 이제 우리 국민들은 이 통일에 대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소극적이다. 또 통일을 원치 않는 국민들도 상당히 지금 증가하고 있다라는 사실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 통일을 여기 이 자료를 보시면은 우리가 20년 전에 1990년대는 이 통일을 원하는 국민들의 생각이 한 80%쯤 됐습니다. 그런데 그 20년 후가 된 현재에는 지금 통일을 원하는 국민들은 반으로 줄었고, 오히려 분단이 유지돼야 된다는 의견이 2배로 늘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그 통일에 대한 의지보다 분단을 이렇게 유지하고자 하는 생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오늘날 이와 같은 남북 대치 상황은 더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저는 강조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통일이 되면 무슨 뭐 대박같이 뭐 핑크빛 뭐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의 학자들 또는 우리 국내의 그 유수한 그 전문 기관에서 나온 이 자료를 보면 이 통일이 되면 분명히 우리 한반도가 달라지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예컨대 이 통일이 되면 우선 국가의 신용 등급이 영국과 프랑스, 홍콩 수준으로 이 AA 플러스 수준으로 2단계 이상 상승하는 국가 신용도가 올라가는 그런 그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 이제 이러한 그 전문가들의 분석이고요. 또 여기 그 통일이 되면은 우리가 그 전쟁 위험이 해소되기 때문에 그 외채 이자도 상당히 이제 이자율이 떨어져서 그 외국에 갚아야 될 이자도 상당히 줄어든다는 겁니다. 신용도가 올라가니까. 또 통일이 되면은 지금 뭐 우리가 국방비가 엄청난 국방비를 쓰잖아요. 이 남북 대치 상황에서. 그래서 그 만일 통일이 되면 국방비가 20년 동안 400조가 절감이 된다. 그리고 남북 간에 이 지금 대치하고 있는 이 183만의 이상의 군 병력이 50만 명으로 축소된다. 지금 북한도 지금 그 주요 군 병력을 다 휴전선에 집결시키고 있고, 우리도 집결시키고 있어 지금 그 전쟁 위기가 최고조에 지금 이르고 있지 않습니까? 통일이 되면 이제 그런 위기가 해소가 되니까 우리 그 군을 유지하기 위한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게 된다. 또 반면에 이제 그러한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경제에 치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한중일이 다 같이 이 국방비를 절약하고 경제에 몰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북 통일의 문제는 단순히 남북 간에 나타나는 성과만이 아니라 그 한중일이 다 같이 국방비를 줄이게 되고 경제에 전념할 수 있는, 그래서 동북아의 평화가 그 유지되고 또 동북아의 번영도 기약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그 대한민국이 2년간의 갈등 문제, 또 경제 저성장, 또 양극화 문제, 또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통일이 되면 이런 문제를 해소하는데 이제 물꼬가 터지게 됩니다. 2년 문제에서도 우리가 벗어나게 되고, 또 청년들의 일자리가 그만큼 늘어나고, 통일 일꾼들을 많이 만들어내면 청년 실업률도 해소가 되고, 또 경제가 이제 성장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는 그러한 그 이점이 있다. 그리고 이제 북한에도 인프라 수요가 급증하고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북한에도 이제 상당한 경제적인 그 효과가 생기게 된다. 지금은 남북 간의 국력의 차이가 한 40배 정도 됩니다.
1인당 국민 소득만 해도 우리가 지금 28,000불 정도 되는데 북한은 우리의 2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누구나 다 같이 전쟁이 일어나면 이게 국력의 차이로 인해서 이 전쟁의 게임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우리가 우월적인 좀 그 입장이 있긴 하지만 전쟁이라는 것은 반드시 뭐 국력 갖고만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한 국력을 바탕으로 한 우리의 의지, 우리의 자세, 또 우리의 통합된 그런 우리들의 의견, 이런 부분이 이제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종합적으로 보면 2030년에 1인당 GDP가 35,000불을 넘게 됩니다. 이 남북한 통일이 되면. 또 2050년이 되면 8만 불이 되기 때문에 세계 경제력이 4위가 되고 남북한 인구는 8천만 명이 넘어서게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엄청난 통일의 미래 밝은 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북한도 이제 10%대 고속 성장을 하기 때문에 북한도 35년 뒤에는 GDP가 110배로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잘 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또 이렇게 자원 강국도 될 수가 있고요. 북한에 자원이 많기 때문에 자원이 개발이 되면. 또 최근에 실크로드, 신실크로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 통일이 되면 서울에서 베이징으로 고속철로 가고 4시간 내로 가고 유럽까지 이제 이 철도가 연결이 되면 그 화물 수송도 절반으로 단축이 되고, 이렇게 해서 세계 경제와 이 대단한 이제 세계 경제에도 기여를 하게 되고 대단한 경제적 효과가 생기게 된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경제만이 아니라 이제 관광, 문화, 이런 데서도 이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가 관광 대국, 문화 대국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보고서를 통해서 이렇게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도 이와 같이 주요 도시의 산업 입지 경쟁력이 이렇게 강화될 수 있다. 그런 거고요. 이렇게 중국이나 러시아도 이렇게 북한과 연결돼서 세계 최대 산업벨트가 만들어진다. 이제 이런 분석입니다. 물론 이제 통일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겠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단기적인 비용도 들어가고 통일 과정에서도 들어가고 또 통일 이후에도 비용이 들어가는 거는 이제 사실인데, 우리가 독일 통일을 지켜보면서 독일에도 통일하는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통일을 후회하기도 하고 또 통일을 너무 빨리 했다는 그런 자책감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독일 통일을 지켜보면서 독일의 통일 비용에 비해서 우리는 절반으로 절반 통일 비용을 가지고 통일을 할 수 있다. 말하자면 독일이 한 2조 유로가량 돈이 들었는데 우리는 그거보다 적게 들어서 향후 20년간 한 3,600조 원의 통일 비용을 들이면 혜택은 6,800조 원이 나타날 수 있다. 이제 이런 것이 통일에 들어가는 이제 비용이고, 거기에는 이제 비용에 대한 착실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통일로 인해서 우리가 혜택을 보는 세대는 아무래도 20대 세대가 낮아질수록 편익은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통일이 되면 40대, 50대보다는 30대, 20대가 가장 큰 편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젊은 세대가 더 통일에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통일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대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절로 되는 건 아니고 통일에 대한 철저한 준비,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전제돼야 될 것은 통일에 대한 우리들의 의지와 통일에 대한 우리들의 확고한 이 도전의지, 또 확고한 우리의 통일에 대한 확신, 이것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 이제 그런 점에서 저는 통일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우리의 체제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야 된다. 우리의 시장경제, 우리의 자본주의 체제,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 또 지방자치라는 그러한 우리의 체제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서 통일 이후에 그 체제가 한반도에서 유지될 때
우리의 그 통일의 성과는 극대화될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남북 간의 일촉즉발의 대치 상황이긴 하지만 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제 통일을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오늘 이 자치펀치의 이 그로브를 통해서 이 남북 분단에서 오는 그 서로의 대치 상황을 강력한 펀치로 우리가 척결하고, 나아가서 이 통일의 걸림돌이 되는 여러 가지 재앙 요인들을 펀치로 날려서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을 반드시 이루어내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그런 의견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